초보자분들이 뉴스를 접했을 때 흔들린단 말이지. 그럴싸한 뉴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인 기준이 없는 초보자분들은 그 뉴스에 휘둘려서 그냥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매도 버튼을 누르니까, 그래서 본인의 기준이 명확하게 쓰기 전까지는 절대로 뉴스에 보지 말라는 게, 보는 건 자유예요. 그 뉴스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지. 일단은 뭐 가시죠. 가가지고 본인이 딱 하는 매매를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잘못된 거를 파악해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첫날은 그냥 본인이 평상시 하던 매매나 평상시 하던 루틴 그대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싶으면은 제가 캐치해서 고쳐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에서 온 매일이 우울의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게임 아이디를 매일이 우울해를 쓰다 보니, 어느 게임에서든 하여튼 매일이 우울의 아이디를 만나시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상장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사주를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5배 뛰기 넘게 했으니까 크게 벌고 크게 날리고 주식을 끊었어요. 본격적으로 한 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고 뭐 내 사업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도 하나의 나의 이제 돈의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리딩방을 따라서 시작을 한 게 한 2년 반 정도 됐고, 그러다가 완전히 골로 갔고, 작년 4월쯤부터 내가 주식으로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맘먹고 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 했습니다. 3월까지만 해도 10분에 3번은 봐야 돼요, 이 화면을. 네, 그런 마인드였어요. 나 단테님 방송 보면서 요새는 좀 주말이 편해졌어요. 그런 효과가 좀 좋아서 여기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서 그런 걸 좀 더 많이 강화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다녔던 직장 동료가 해외 주식을 추천해서 그때 벌었던 거의 모든 돈들을 다 해외 주식에서 넣고 다행히도 수익을 조금 봐가지고 나왔고, 전업 투자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한두 달 전부터 단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뀔 거고, 그리고 그 돈은 전부 다 테슬라 가져갈 거고, 오일로 돌아가는 자동차들이 다 타겟이고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쓰지도 않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미래 생각하는 삶이 바다 앞에서 이제 펜션을 하나 만들고 1층에는 술집을 하고 2층에는 뭐 남들이 놀러 오면은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 주식을 하기 전부터도. 근데 단테님이 살고 있는 삶이 제가 바라는 이상향과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승기 막바지쯤에 이제 너도나도 주식 붐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저도 같이 동참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그 주식보다 코인으로 더 여태 그 모았던 거를 거의 다 날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청산당했던 기업들이 이제 좀 가장 힘든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벌었던 게 그 조선주 3, 4년 장투해가지고 작년에 다 팔았고요. 근데 이제 그 돈도 다 결국에는 코인으로 다 날렸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플러스였다가 한 번만 손절 못하고 청산당하면 다 날리는 거니까 점점 손절하면서 어쨌든 실력은 느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는 할 돈이 없다는 건데, 마지막쯤에 이제 느낀 거는 이게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전에는 완전 홀짝 도박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추세가 이탈되면은 더 지하실 파고 골 파고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들어오고, 올라가면은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게 이제 눈에 보여서, 지금이라면 이제 손절이 있어야 다음이 있다라는 걸 이제 뼈저하게 느낀 거죠. 밑바닥 찍었다 생각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힘이 되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한 3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아는 지인이 주식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라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그때 카카오랑 카카오페이로 돈을 벌어가지고 조금씩 돈을 넣어가지고 그때는 벌었어요. 맨 처음에는 200개가 아니었는데 손절이 안 돼가지고 수익 난 것도 못 팔고 마이너스 난 것도 못 팔고 욕심내다가 결국에는 주식이 많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코로나 시절에 바깥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친구들의 건의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식해갖고 은행 이자보다 많이 수익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얘기 뭐가 좋더라, 텔레비에서 TV에서 나온 상품이나 이런 거 보고 그냥 무지성으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다른 방송을 이제 보고 했죠.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찾다 보니까 단태님 방송을 알게 돼서 내 기준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민박을 끝나고 또 다른 나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년을 약 한 5년 가량 놔두고 퇴직한 지 약 한 달 채 아직 안 됐고요. 본격적으로 트레이닝을 입문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넣어가지고 새로 기술 배우러 갔던 그때 기억으로,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일단 여기 오셔가지고 뭐 하나라도 이제 좀 고쳐가면 돼요. 장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수익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근데 하다 보면은 잘못된 거 하나 잘못 만나면 거기서 물려가지고 한참을 고생하거든요. 남들은 다 수익 내는데 잘못된 거 그거 하나 미래 못 버려가지고 그게 지나가가지고 손실이 커져가지고 자를 수 없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타이밍까지 가요. 자를 수 없는 타이밍까지. 그때 되면 이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번만 얻어 걸려도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자를 수 있을 때 자른다라는 생각으로 손절 라인을 지키면서 이제 매매한 습관을 길러야 돼. 뭐 수익 나면은 조롱 안 하겠지만 손실 나면 이제 그때부터 조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걸 다 이겨내고 끝까지 수익 나는 구조로 만약에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다 가면은 괜찮아요. 그럼 할 말이 있잖아요. 난 니보다 많이 버는데, 너 한 달 월급 얼마 버는데,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은 진짜 뼈 빠지게 공부해야 돼요. 특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주식 왜 해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 나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수익도 내고 있고, 이 정도까지 단계로 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진짜 혼자만의 엄청난 외로운 혼자만의 싸움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이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공평한 경기장이에요. 공평한 경기를 만들어놨지만 못 이기는 거는 실력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못 이겨내는 거지. 주식 자체가 지금 판때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살아가는 판때기보다 정직하고 다 오픈돼 있고, 주식이라는 게 사람의 심리를 계속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에서 져버리면은 이제 거기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를 단단하게 붙들 수 있는 게 내 기준이고 내 경험이고. 그리고 제가 뉴스를 안 본다 그랬잖아요. 뉴스 안 보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뉴스가 내 기준을 흔들어 버려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는데 뉴스는 좋다는 뉴스가 떠요. 분명히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더 좋다는 뉴스가 떠요. 더 들고 가게끔. 그러니까 내 기준하고 약간 어긋나는, 반대되는 그런 성향의 뉴스 뜨면 그래서 내가 혼동이 오거든.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냥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내비가 갑자기 고장나가지고 우회전을 해라고 하는데 옆에 우회전이 없어. 그러면 내가 내비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잘 아는 길은 내비를 끄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주식은 그냥 1부터 그냥 100까지 그냥 다 해야 되지, 중간에 것만 이렇게 싹 뽑아와서 기가 막힌 기법이다 이거 그것만 뽑아서 되는 게 아니라 캔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되면은 이제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한 5, 6년이면 다 읽어요. 웬만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내가 주식으로 끝까지 내가 나만의 영역을 만들겠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주식은 100%가 없어요. 절대 100%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틀렸으면은 무조건 손실이 얼마 받든 간에 그 틀린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갈 거다 했으면은 본인이 최소의 그 손절 라인만 딱 정해놓고 그 흐름이 이탈 안 되면은 끝까지 또 끌고 갈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릇대로 그냥 짧게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매매법도 있고, 그 모든 매매법 중에 내한테 제일 잘 맞는 거 하나를 골라야 돼. 남들이 단타한다고 다 단타로, 나도 단타로 시초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종가 베팅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스윙만 해도 되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내가 하는 매매법보다 저 사람 수익 더 잘 내네라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스윙 중장기를 하는데 막
단타로 엄청나게 수익을 내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단타로 또 해볼까?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깨먹을 때 더 많이 깨먹어요. 딱 본인의 성향에 맞는 그 매매법 하나를 딱 가지고 그게 좋아 보여도 글로 가지 말고 그냥 내 거를 충실하게 열심히 한 2, 3년 했을 때 그냥 나만의 이 영역이 보여.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영역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식을 이제 주목구구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습관이 안 잡히니까 내가 어떤 내 그릇을 찾고 내 포지션을 찾고 내 이 기법으로 내가 좀 배워봐야 되겠다 하면은 다른 거 눈에 보여서 사고 싶어도 딱 그 기법에 내가 배우고 싶은 기법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걸 계속 연습하면서 그것만 해야 초반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마스터가 돼서 보면은 이 기법에 해당하는 자리 바로 옆에 양쪽 옆에 이 자리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자리들도 이제 같이 영역을 넓히든지. 대부분의 초보들이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약간 이론적으로 대충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돈을 또 하다가 조금 되다가 확 깨먹어요. 그럼 그 확 깨먹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내가 주먹구구시 하다가 이제 넣다 보니까 내가 있는 돈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거기서 이제 박살나는 거 하나만 만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우는 단계에서는 무조건 저는 뭐 한 1년 정도는 그냥 연습을 해라 그래요. 주식 인생에서 1년 정도는 내가 100살까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뭐 90살까지 할 수 있는데 그 1년은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따로 계좌를 한번 보고 오늘 매매한 것들 한번 볼까요? 100만 원으로 100만 원 만들기 챌린지를 하고 있고요. 100만 원에서 80만 원이 되면은 20만 원 다시 채우고 100만 원을 다시 그렇게 한 지금 9번째 한 10번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타로서 손절을 짧게 잡는 거는 좋아. 좋고 이렇게 되면은 근데 대신에 이거 보니까 일봉을 같이 보고 분봉을 같이 보잖아. 나는 이제 분봉을 안 보거든. 아예. 그러니까 분봉을 안 보는 이유가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거야. 항상 단점이 하나 있어. 쓸데없는 손절이 많이 나와. 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손절하고 났는데 그게 확 올라가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네. 일봉의 추세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나오거든. 그거에 대한 선택지를 네가 개념을 딱 잡으면은 좋을 것 같아. 일봉만 보고 매매를 했을 때는 쓸데없는 손절 잘 안 나와. 딱 추세가 이탈된 것만 손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일봉에서 타점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일봉의 시가 또는 중심봉의 그 5일선 자리거든. 그런 자리에서만 이제 딱 하기 때문에 또 일봉에서는 또 그만큼 강력한 게 보여. 세게 올라가는 강력한 게 더 보이거든. 분봉으로 보면 그게 가짜인 경우가 많아. 여기는 오늘 매매했어요? 뭐 휴대폰을 가지고 매매해요? 매매 기준이나 이런 건 정한 건 있어요? 초반에 갭 든 거는 뉴스 때문에 띄워주는 확률이 높으니까 건들지 말라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그거 하지 말아보자 해가지고 아니 갭 뜨는 거는 각도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해도 되긴 되는데 이제 그 뉴스 대비해서 많이 뜨느냐 작게 뜨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갭이 뉴스 안 뜨고 올라가는 것도 많아요. 그게 찐이고. 뉴스가 떠서 재료 소멸로 10% 20% 떠버리는 거는 이제 물량 털을 가능성이 높고 아무런 뉴스도 없는데 추세 전환되는 소파동 뚫으면서 갭이 뜬다. 소파동이나 중파동 뚫으면 갭이 뜬다. 그런 거는 알지 못하는 호재가 있는 거죠. 갭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오늘 이 종목 강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근데 그게 선반영이 나온 갭이냐 아니냐 그걸 구분해야 돼요. 한 15% 이상 뜨는 것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보면은 한 2에서 한 10% 안쪽으로 드는 것 중에서 이제 먹을 게 있는 거, 에너지가 좋은 거 이런 걸 들어가는 거거든. 지금 하신 지 2달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 또 얼마로 매매해요? 근데 금액은? 단타는 일단 1,000만 원으로 그거 몇 번 이럴 수도 있어요. 100만 원으로는 제가 예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또 덜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금액을 조금 높였어요. 그럼 새끼도 이제 본인이 오도리를 하고 싶으면은 그 오도리에 대한 그 로직을 글로 적어봐요. 글로 딱 적어보고 나 이런 로직을 나는 검색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 키움증권에서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물어보시면 돼요. 오늘 뭐 매매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도 못 팔고 내려가도 못 팔고. 돈을 벌었을 때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온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한 2-3배 불리다가 싹 다 그냥 한순간에 깡통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초보자분들이 가만 냅둬도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죠. 여기 필요한 창을 이제 만들어가 넣어야 돼요. 주문창하고 차트하고 이제 검색기하고 이 창에 이제 만들어 넣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는 근데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단계라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단장님한테 열심히 배우려고 왔어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이제 제 화면 보고 하나 찾아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보세요. 방송화면 보고 해가지고 예,
필요 없는 창은 다 비우고. 네. 오늘 뭐 어떤 거 매매했습니까? 하루에 딱 50에서 100 버는 게 목표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서 50, 100 벌고. 예, 그래서 딱 그 정도 되면 신용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태님 하지 말라는 거 제가 다 아는 그런 케이스인데 5억이 들어있는데 신용 써갖고 10억치를 샀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온 길에 사실 이걸 좀 털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제 경험치로 말씀드리면은 신용 써서 잠깐 성공한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예. 근데 끝까지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1년이 걸리다 2년이 걸리다 결국은 깡통되더라고요. 신용 쓰시는 분들은. 몰빵도 내 욕심에 가득 찬 건데 신용까지 써버리면은 이거는 뭐 손절도 안 되고 익절도 안 되고 그러다가 폭락적 만나버리면은 그냥 끝나요. 반대면에 다 당하면서 내가 5억이 없어집니다. 그냥. 내가 5억을 들고 있으면 버티기라 하는데 신용을 쓰는 순간 그 특정 가격 이상 내려가면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용 만기도 있고 그 이자도 계속 나가고 5억이라는 거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신용까지 써가지고 만약에 했다는 거는 욕심이 그게 달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 2천만 원 있는 사람이 금액이 작아갖고 신용 쓴 거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 정도면 기법을 저희한테 다 배웠을 텐데. 아 요번 달에 왜냐면 기존에 제가 이런 식으로 테마 보고 약간 리딩방을 많이 따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딩방 하시는 분들 사실 돌파 매매 이런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잘 생각해서 지가 먼저 사놓고 돌파시키면 지는 파는 거지. 제가 그걸 깨달은 데까지 2년 걸렸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타파하려고 찾다 보니 탐태님 방송이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뼈저리게 와닿아서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오기 전에 이 신용은 정리를 하고 제로점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미술을 안 쓰겠다는 각오를 하고 밀어야 돼요. 상승장이었을 때 번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하락장이면 바로 깨먹고 10억, 20억이 날아가는 한순간이거든요, 주식은. 하방으로 사이드가 걸리기 시작하면 뭐 주식 녹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눈 녹듯이 없어져 버려요. 일단 현금 100%를 가져보면 그 뿌듯함이 있어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거를. 오늘 총 7개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5개가 체결됐거든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익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내려가면 바로 3% 자르고 올라가면 20, 30% 먹겠다. 그럼 10배의 손익비가 나오니까 이건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르면 이 장대 양봉 이쯤에서 이제 물타기를 할 것인가 자를 것인가. 잘라야죠. 예. 물을 왜 타요, 그거를. 일단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서 그런 거. 아, 그렇게 이제 단정지면 안 돼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건 없어요. 지하 밑에 지하실 있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 이런 확신을 지면 안 돼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자리에서 떨어지면 폭락이기 때문에 뭐 감자, 유증 막 이거 떠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떨어지지 않을 자리는 여기지만은 요게 이탈되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종목은 지금 잘 찾네요. 예, 그것도 튀면 크게 튀는 종목이고 중요한 거는 어디서 손절할 거냐. 이거 제가 지금 들어갔을 때 어디서 손절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이탈했을 때 추세가 무너지느냐. 이탈되면 박스 매물이 되는 그런 시점. 그거를 찾는 거거든요. 신법적으로 조금만 하시면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종목은 제가 보기에 잘 고르셔요. 종목은 잘 고르시는데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뭐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손절 타점만 하고 그리고 종목 보는 눈을 조금만 더 높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5개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이 5개를 비교해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2개를 찾아보세요. 이거 서로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은 거 2개가 딱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본인의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다 좋아 보이는데 비교해보면요. 자, 이거 둘 중에 하나 누구 어떤 거 고를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개씩 나오거든요. 그럼 그 둘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거 고를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비교를 하면 돼요. 하루 종일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여기 왔다고 해서 뭐 제가 있으니까 앉아있겠지만 하루 종일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가가지고 산책해도 되고 왜냐면은 주식은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아침에 1시간 오후에 30분 딱 그거만 하면 돼요. 쓸데없이 나를 유혹하는 그런 시간대가 많거든요. 한 20% 30% 끌어놓고 그냥 한숨 자는 게 더 이득이고 아니면은 그냥 매매하지 말고 차트 줄 끊는 것만 계속해서 내가 스윙 중장기 종목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 하나 찾았어. 그럼 찾은 거를 딱 놔두고 또 찾습니다. 또 하나 찾았어. 그럼 2개를 비교해봐. 어떤 게 좋은지. 그럼 하나가 탈락되겠죠. 그 활동을 계속하면 돼. 내가 물타기를 시전해가지고 득을 보느냐.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을 이탈하면은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주식에 제일 좋더라고. 그 단태님이 거의 방송 중에 바닥이면 버티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왜냐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처음에 내가 종목을 들어갈 때 아 이거는 바닥이니까 내가 이렇게 버티면서 해야지라고 계획을 잡고 들어가면은 당연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애초에 물 타기 생각이 없이 들어갔는데 손절못해서 이제 물을 타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애초에 들어갈 때 요거는 바닥이니까 바로 가는 거 요런 경우 밑으로 빠졌을 때 요렇게 가는 경우 두 개 다른 안배를 두고 비중 조절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가능하고 아니면 이건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내가 한 6개월 정도 버텨야지 이런 마인드면 또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또 바닥이네 뭐 이래가지고 좀 바꾸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죠.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주식은 항상 내가 내 계좌에 대한 결단, 종목에 대한 결단, 그 결단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결단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의 그 한 번의 결단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계획한 대로 그냥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올라가도 뭐 그러려니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가격 오면은 뭐 팔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죠. 목표가는 굉장히 높았는데 높게 높으면 이제 그만큼 올라가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감내해서 또 목표가를 높게 잡으면 되고 내가 그걸 시간을 투자하기 싫고 앞에 있는 잔파동에 내 마음이 막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짧게 파는 거죠. 50% 100% 먹는 사람들은 1년을 들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기대치를 낮추고 목표가를 낮추고 빨리 회전을 돌리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그 비가 나가지고 오늘 아니면 못 갈 내일 비 오면 아니 마시라면 나가도 되겠는데. 고점 신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 친구들이 아직 주식 1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걔네들이 아직 잠잠해요. 제가 봤을 땐 제 친구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저한테 겐톡 온다 그럼 그게 고점 신호 같습니다. 아니 아직 20대 30대들은 열심히 사는 법을 알아서 그래요. 약간 몸으로 사는 거? 네. 상품 전자를 몇 년 전부터 5만 원 힘들다 할 때부터 5만 원을 갖다가 2,000주로 샀더라고. 그 한꺼번에 산 게 아니고 돈이 생길 때마다 산 거지. 생길 때마다 사고 성과급 놓은 것도 사고 뭐 이렇게 사갖고 아 회사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샀더라고. 2,000주면 그렇게 먹고 살만한 건 아닌데? 그거 따로 있고 거기 보면 우리 사도 있고. 배당을 노리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완전 결국에 돈 버는 사람들은 보면 진짜 고수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땅 사더라고. 땅 사고 그 다음에 이게 배당주 사더라고. 배당주를 삼성전자를 이제 1년에 한 2천만 원 선까지 이제 맞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오리든 내리든 막 그냥 상관 안 하고 그냥 20만 원 전에 종가 찍었을 때 무슨 뭐 삼성 오너들도 반대 매매를 당하니 많이 온갖 그냥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하이닉스한테 역전 당했다 해갖고 삼성전자는 이제 별로 없다 이래 했는데. 모건 스탠리 그 말을. 그래서 이제 바이오로 가야 되나 이래 했는데 이렇게. 진짜 왜 바이오는 안 갈까? 나 얼마 전에 우리 가게 일하는 애랑 같이 막 주식 얘기하다가 이제는 바이오 차례가 됐다 해서 신나게 SK 바이오팜인가 저평가 주식이라서 들어갔다가 뭐 한 이틀 만에 개물리고. 자리는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안 오잖아. 돈이 와야지. 수급이 와야지. 작전주 아닌 이상 수급 없이 올라갑니까? 그래 물때처럼 물고기 확 오듯이 이게 한번 싹 와야. 원래 여기 보려면은 등산해가지고 2시간 등산해가지고 밧줄 타고 내려와야 여기 갈 수 있거든. 여기서 바로 보는 거는 원래는 바로 못 봐요. 저기서 이제 사진 찍거든 사람들이. 야, 다 같이 입수! 알아서 살아 돌아오기. 내일 올까 하다가 내일 비 온다 해가지고
이제 낚시도 하고 하거든요. 오늘은 비 올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까 낮에 올라다가 진짜 멋집니다. 네. 스윙 매매 하는 거 내가 가르쳐 주려고 오늘 저녁에 신청하고 내일 아침에 써보시고 밥 먹고. 감사합니다. 진짜 찐다. 진짜 너무 설레었다. 아 단태민밥 가격을 올려도 되겠어. 너무 싸다는 느낌이 지금 너무 아니 들고. 왜 그래요? 표정은 전혀 안 보시죠. 무섭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보는. 남도 오늘 매우 좋았습니다. 한번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걸 안 떨어지 갖고 단팀 그냥 왔지 않습니까? 사실 저런 배를 하나 운영하려 해도 관리해야지, 차입해야지, 혼자서 안 되지, 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식해서 부자 돼야 되는 이유를 너무 절실히 깨닫고 가요. 내가 100억을 벌면 내 삶이 뭐가 바뀌어질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크게 바뀔 게 없어요. 내가 죽어도 내 가족들한테 줄 게 있으니까 편한 거지. 그게 있다고 뭐 내가 지금 살던 집에서 엄청 큰 집에서 살 이유도 없고. 저는 되레 주식하면서 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면 뭐 조금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는데 그 차값이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맞아. 주식하면서 더 그랬어요. 이게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면은 목표 금액 있으세요?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먹고 쓸 만큼 우리 가족이 힘들지 않을 만큼 금액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잃지 않는 네. 한 50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거는- 100살에 죽는다 치면 1년에 1억. 나는 이제 우리 집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 집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나같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게 주위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삶. 선생님의 삶을 살아야죠. 그렇겠죠. 저는 제 첫 직장 15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겪으면서 사람들 겪으면서 제가 지금 마음먹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퇴직한 지 얼마 됐으니까 선배도 후배도 친구들도 연락 오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 좀 지나게 됐으니까 다 남입니다. 그거는 시간 지나시면 더 느끼실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 퇴직자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못 가는 거지. 퇴직자 모임에도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주위에 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또 모이는 게 있을 때 과연 내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건 겁도 나고 그냥 있는 대로 있다가 안 가시면 되죠. 안 가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자꾸 이때까지 생활을 해왔던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심적으로 이제 느끼지니까. 아무도 안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계속 전화는 계속 와요. 지금 뭐를 하려고 사표를 썼냐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좀 잘 되시고 하면 그분들이 그러겠죠. 뭐 그래 어떤 종목이 좋아. 그리고 샀다가 이제 물리면 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왜냐면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종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괜찮아 보이네, 미래 성장성이 있어 보이네 했는데 그 사람이 소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큰 걸 해버렸다라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식회사 그 사람만이 돈 좀 벌었더라. 그럼 그렇게 됩니다. 나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무심코 이제 나는 이렇게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사람 그거 맞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진짜. 그래서 그 종목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건데 진짜 안 되더라고. 근데 또 웃긴 건 그렇게 해서 벌어도 있잖아요. 고맙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런 생각했죠. 내가 산 종목이 10배 갈 수 있는가? 이게 큰 종목, 대형 종목 이거는 10배를 못 간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다 깨진 거죠, 지금. 전 반도체주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사면 항상 떨어지고 못 가요. 진짜.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작년에 SFA 반도체 삼성 나가고 잘 나가서 기대하고 4천 얼마에 매수를 했는데 몇 달 갖고 있었거든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삼성하고 SK가 너무 많이 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갈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갈 때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먼저 가고 나중에 안 갈라나? 작년에 제주 반도체도 샀었는데 지금 제주도 반도체 엄청 손절했어요 저는. 반도체주는 작년부터 샀다가 익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유 기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난 그래서 누가 나한테 너는 왜 반도체 잘 나가는데 왜 안 하냐고 해서 그 얘기 했어요. 나랑은 아니다. 제 최애 사랑 ABL 바이오 3만 원에 사서 6만 5천 원에 팔고 9만 5천 원에 사서 17만 원에 팔았습니다. 팔아야 되는데 내 친구는 안 팔고 있어. 근데 그 보유 기간이 보름이 안 됐습니다. 두 번 다. 진짜 깜짝 막 소름이 끼치. 돈 복사됐죠. 3만 5천 원 때 뉴스 보고 올처럼 네이처셀 막 그런 뉴스 떠가지고 막 갈 때 탔어. 탔는데 이제 그때는 그치 첫날이니까 많이 못 먹었지. 이미 올라갔을 때 샀으니까. 다음날 또 올라가지고 그래서 오 하다가 팔고 근데 이제 에이벨 바이오가 막 10만 원이가 넘어가는 거지. 다시 이제 9만 원대로 밀리길래 덜컥 샀는데 더 다음날 뉴스 빵 뜨고 그때는 제가 그냥 무서운 베팅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미친 베팅 같은 그때 도박을 했어요. 작년에 그 도박하기 괜찮았어요. 갈놈들이 잘 가가지고 작년에 순환매도 좋았잖아요. 로봇 튀고 원자력 튀고 반도체 살짝 갔다가 조선 막 미친 듯이 튀고 그다음 바이오 한번 또 튀고 그다음 반도체 다시 돌아오고 반도체 또 튀고 그다음 올 초에 저는 조선이 다시 갈 줄 알았는데 마스가로 반도체가 그냥 계속 무섭게 지금 달칠 줄 알고. 예전에는 검색기 없을 때는 아무거나 다 했죠. 그런데 아무거나 다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기 도움을, 기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처음에 시작할 때 검색기 없이 그냥 카드나 해서 아무거나 했는데 그래서 너무 위험 부담이 너무 많았고 항상 그때는 막바지에 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검색기 위주로 해야 되겠다. 저가 베팅을 들어가면은 그 이후에 뭐 새벽이라든지 미국장에서 무슨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대응을 못 해요. 아침 바로 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차트는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손익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올라갈 주식을 찾는데 올라가는 그 이유가 캔들에서 나타나는 이런 패턴들이야. 저도 이제 무료급식소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아, 무릎 컵지치가 내가 갈라. 그 바보들 물어. 자, 우리 함태 민박 타기 위하여!